안녕하세요. 투동자 원희로그입니다. 오늘은 연수익률 목표로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수익률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훌륭한 투자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죠. 고민을 안 하고 2배 먹어야지, 50%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 작년 2월 기사인데, 10년이 넘은 펀드 4개 중에 1개는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장수 펀드 10년 수익률이 0% 이상, 100% 미만이 81%, 100에서 200%가 10%, 그리고 마이너스는 7%, 200 이상, 300% 미만인 거는 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10년간 390%가 증가했는데, 삼성전자도 300% 넘었죠. 근데 코스피는 56%, 공모 펀드는 53%, 예금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간 50%다, 10년간 300%다 이러면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지? 라고 감이 안 잡힐 텐데,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갖고서 10년 동안 8%로 매년 굴릴 수 있다. CAGR이 8%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누적 수익률은 115.89%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100개 중에 81개는 CAGR 8%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수익률 목표로 몇 프로가 적당할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8%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동자 연구소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도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인이고, 직장인으로서 벌 수 있는 수익의 한계는 있고, 그래서 투자로 눈을 돌리면 내가 1년에 몇 퍼센트를 벌어야 안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수익률은 8%였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우스갯소리로 네가 연수익률을 8%만 낼 수 있어도 지금 직장을 그만둬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거를 계산을 좀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이 시트의 이름은 수익률 8%의 위력, 0.1% 수익률을 우습게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예요. 일단 제가 처음 얘기를 할 거는 윌리엄 벤겐이라는 분이 만든 4% 룰이에요. 만약에 파이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4% 룰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윌리엄 벤겐이 1998년에 세상에 내놓은 건데, 최적의 인출률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60살이에요. 내가 은퇴할 시점이 왔어요. 60살에 내가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모았는데 이거를 몇 %씩 빼다 쓰면은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돈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1922년부터 1995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30년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4%였어요. 만약에 이거를 시트로 구현을 하면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모아야 하는 돈이 한 달 생활비에 25배예요. 6억이죠.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 3%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좀 빡세게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6억을 여기다 넣고 목돈의 4%를 출금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1회차에 2,400. 그 다음에 3%가 불어난 돈을 인출을 하겠죠. 6억에서 2,400을 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4.5%의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얻게 되는 돈이에요. 저 4.5%는 어디서 나왔냐면 채권 수익률에서 나왔어요. 윌리엄 벤겐이 모은 돈에서 4%를 인출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를 하자, 채권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채권 수익률이 4에서 5% 사이였으니까 만약에 4.5%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쭈쭈쭈쭈쭈 돈을 쓰게 되면서 30년이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지게 되죠. 보통 그때 평균 수명이 70세, 75세 이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채권 수익률도 많이 낮아졌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갔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러지 못했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채권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행태와는 맞지 않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 요런 게 기본적인 4%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제는
수익률 목표를 몇 프로로 잡아야 되냐잖아요. 그럼 저는 8%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 8%를 넣으면 만약에 이 4% 룰과 이 수익률 8%를 결합을 한다면 200년이 지나도 돈은 마르지 않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돈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8%를 얻게 된다면. 그래서 수익률 8%만 얻을 수 있어도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1년에 뭐 2,400만 원 쓰는데 이게 엄청 불편한 돈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얼마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회사를 안 다닌다고 치고 회사를 다니면서 쓰는 비용, 뭐 차비나 뭐 점심값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한 달에 200 정도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불편한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돈을 매년 3% 인플레이션을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구매력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구매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쓴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돈을 이제 물려줄 수 있겠죠. 자식한테.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겠죠. 사실 투동자 연구소 자체가 제가 이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저 먼저 이거를 내 생활에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제 세대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제 세대에서 가난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님 대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 세대에서는 그냥 완전 끊어버리겠다. 내 세대에서 이루고 말겠다라는 뭔가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대단히 별거인 일일 수 있어요. 이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출금 금액을 조절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익률 8% 정도만 내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반짝 1억 갖고 801년에 벌고 이런 게 아니라 1억을 갖고 있든 10억을 갖고 있든 50억을 갖고 있든 100억을 갖고 있든 그 돈의 8%를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뭐 반짝 2020년, 2021년 주식장이 좋았을 때 반짝 얻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10년, 20년 장기간 수익률 8%를 꾸준히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았듯이 100개 중에 81개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 8%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금융권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우리는 그러면은 투동자는 어떻게 8%를 낼 거냐, 어떻게 얻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나스닥이 지난 10년간 390%, 코스피가 56%. 둘을 나누면은 10년간 만약에 한국 반, 미국 반에 투자를 했다면 22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220% 정도면 아마 한 CAGR 10% 정도 나올 거예요. 물론 미래의 나스닥이 390%가 계속 성장하리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투자도 그렇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섞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8% 정도는 좀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노려볼 만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오레더라든지 6040이라든지 파이어 공부해 보셨으면, 투자 공부해 보셨으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자산 배분을 통해서 8%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물론 있겠죠. 뭐 세금 문제가 일단 가장 클 거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8%만이 아니라 한 7.3%만 돼도 평생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질 수 있습니다. 7.3%만 돼도 200년 동안 돈이 마르지 않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0.1%의 수익률을 우습게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뭐 8%다 뭐다, 목표 수익률 8%로 잡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0.1% 수익률을 우습게 보지 말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7.3%일 때 이렇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지만 만약에 7.2%가 되면 98년 뒤에 모든 돈을 소진하게 됩니다. 0.1%의 차이인데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0.1%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7월 초에 토스뱅크에서 사이다뱅크로 옮긴다는 이런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스뱅크는 그 당시에 1억 원까지 2%를 적용해줬고 사이다뱅크 파킹 통장은 2.2%를 줬거든요. 0.2%니까 저는 당연히 이동을 했죠. 토스뱅크에서 사이다로 옮겼었어요. 그때 한 1억 정도 옮겼었는데,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이름은 가렸는데 0.2% 가지고 안녕이라니 귀찮아서 차라리 웰뱅이라면 몰라도,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 그냥 답답합니다. 0.2%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0.2%가 낮은 게 아닙니다. 연 8%를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봤잖아요. 평생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다고. 이게 월 0.66%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 연 8%가 아까도 기사에서 봤지만 난다긴다 하는 펀드사들의 80%도 이걸 채우지 못한다고요. 월 0.66%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0.2%를 그냥 통장만 만들면 준다는데 이게 귀찮다고 한다는 거는 프로답지 못한 거예요.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머니로그에서는 연 수익률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일찍 얘기한 감이 있는데, 이거보다 좀 이런 뭔가 부자가 되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댓글을 보니까 이거는 빨리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데드캣이 한번 왔었고 지난 한 달간 주식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주식을 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들어가야지 버스 놓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빨리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목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를 잡고 있는데 8%면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욕심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 좀 요약을 해보면, 평범한 직장인의 투자에 대한 연수익률 목표는 8%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0.1%의 수익률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윌리엄 뱅겐의 4% 룰을 응용하면은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